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연세정성내과 류동열입니다. 최근 만성 콩팥병 3단계 진단을 받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치료 여정을 제가 확실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꼭 기억해야 할 숫자 3가지. 오늘 이것만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마음속에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죠. 이제 투석을 걱정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요, 3단계는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투석 없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꽉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3단계 환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요,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 전체의 혈관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콩팥을 보호하는 동시에 심장과 뇌혈관까지 함께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한 첫 번째 이정표, 바로 혈압입니다. 만성 콩팥병 관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혈압을 강조할까요? 높은 혈압은요, 마치 강한 수압이 낡은 수도관을 계속 때려서 망가뜨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콩팥 안에 있는 수백만 개의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 즉 사구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계속 주는 거죠. 이 손상이 반복되면 콩팥 기능은 더 빨리 나빠질 수밖에 없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수치는 얼마일까요? 가장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 KDIGO 2024에서는요, 표준화된 방법으로 쟀을 때 수축기 혈압을 120 미만으로 조절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130이나 140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목표치가 훨씬 더 강력해졌죠. 그만큼 철저한 혈압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혈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요,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건 물론이고 콩팥 손상의 또 다른 신호인 단백뇨를 줄이는 효과도 아주 큽니다. 심장과 뇌혈관을 보호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연세가 아주 많으시거나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목표를 130이나 140 미만으로 조금 여유 있게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개인에 맞춘 접근이 중요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정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단백뇨입니다. 이 단백뇨 수치는요, 현재 내 콩맛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직접적인 신호등과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확인해야 할 검사는 바로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B, 줄여서 UACR이라는 검사인데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인 알부민이 소변으로 얼마나 새어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콩팥의 필터가 많이 망가졌다는 뜻이고 또 동시에 앞으로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도 높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목표 수치는 얼마일까요? 네, 정상 범위인 30 미만을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 이미 수치가 높더라도 괜찮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이 수치를 낮추는 것이 우리 치료의 핵심 목표가 됩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위험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UACR 수치가 30에서 300 사이인 A2 단계부터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300을 넘어가는 A3 단계가 되면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나 사망 위험이 정말 가파르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수치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처럼 단백뇨는 현재 콩팥의 건강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심혈관 위험까지 예측하는 아주 강력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ACE 억제제나 ARB 같은 혈압약, 그리고 최근에 콩팥 보호 효과가 입증된 SGLT2 억제제 같은 약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 수치를 낮추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이정표입니다. 바로 혈관 건강 그 자체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콩팥병의 가장 큰 위협은 심혈관 합병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숫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모든 3단계 환자분들은 혈관에 기름때를 끼게 해서 동맥경화를 만드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10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뇨병 때문에 콩팥병이 생기신 경우라면 여기에 추가로 지난 두세 달간의 평균 혈당 수치인 당화혈색소를 7.0% 미만으로 철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걸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가이드라인에서는요, 50세 이상의 3단계 환자라면 대부분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혈당 조절이 미세혈관 합병증을 막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고요. 물론 담배를 끊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오늘 설명의 핵심 내용만 딱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이 숫자들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화면은요,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을 한 장 딱 찍어 두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아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네 가지 숫자가 여러분의 치료 여정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혈압은 120 미만, 소변 단백뇨는 30 미만,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 그리고 당뇨병이 있다면 당화혈색소는 7.0% 미만입니다. 그럼 이제 이 숫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나의 현재 수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둘째, 그 결과를 가지고 주치의 선생님과 만나서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목표와 치료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약물 복용과 생활습관 관리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만성 콩팥병 3단계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더 아끼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숫자를 나침반 삼아서 여러분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해 나간다면 추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언제든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연세정성내과 류동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